빗줄기는 서울의 밤을 흠뻑 적셨다. 도시의 불빛은 빗방울에 번져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 어둠 속에서 한 여학생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교복 치마는 이미 빗물에 젖어 다리에 달라붙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냉철한 이성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쫓는 그림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능숙한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교하고 조직적이었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쫓아왔다. 얼마 전까지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노트북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암호화된 파일 하나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파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핵심이었고 그녀는 그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허! 서윤은 낡은 창고 건물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지형 정보와 탈출 경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구역의 모든 CCTV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의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침착해. 서윤, 그들은 네가 단순한 여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다. 일반적인 시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직접 개조한 특수 장비였다. 그녀는 시계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어 번 톡톡 두드렸다. 화면에 주변 지형도가 나타나고 추적자들의 예상 경로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젠장, 예상보다 빨라!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골목 끝에 있는 폐쇄된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곳은 마지막 탈출구였다. 그녀가 계단을 2칸씩 뛰어 내려가는 순간 뒤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총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음기 부착 총기에서 발사된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총알은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몸을 숙여 기둥 뒤에 숨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상대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빨각됐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와이파이 신호를 교란시키는 장비였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것을 작동시켰다. 삐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주변의 통신망이 혼란에 빠졌다. 추적자들의 무정의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지하철역 출구는 이미 3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대여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그들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서윤을 노려보았다.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와 좌절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 어둠 속에서 묻혀버리는 것인가?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그 차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리무진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권민준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광림그룹의 총수.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깔끔한 검은색 수트 차림에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머리카락, 그리고 서늘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아우라는 주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차가 멈춰선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광경에 주목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명의 겁에 질린 여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권민주는 그 광경을 잠시 응시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업과 효율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서윤의 눈빛, 그 공포 속에서도 빛나던 단단한 결의가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녀는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지? 권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말 한마디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다. 그들은 권민준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광림그룹은 그들이 속한 조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총수님, 한 남자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부 내 일이다. 권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와 같았다. 서윤은 그제야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신문과 방송에서만 보던 그 권민준이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등장은 기적과도 같았다. 당신들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속한 조직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선언이었다. 그 말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빨을 갈며 몸을 돌려 빠르게 사라졌다. 그들은 권민준과 직접적으로 맞설 용기가 없었다. 골목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다. 권민준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벽에 기대선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그의 질문은 감정이 없는 형식적인 물음처럼 들렸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구세주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다. 당신은 권민준 총수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이름은 알 필요 없고 당신은 누구지? 권민준은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시어윤입니다. 왜 쫓기고 있지? 그리고 당신의 눈빛은 왜 공포 대신 분노로 가득 차 있지?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질문을 던졌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안 된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할 생각이었다. 그냥 오해입니다. 이제 괜찮으니 전 가보겠습니다. 서윤은 몸을 돌려 골목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긴장의 끈이 풀린 순간 그녀의 몸은 휘청거렸다. 권민주는 그녀가 쓰러지기 전에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당신은 지금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리무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힘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서윤은 푹신한 시트에 몸을 기대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빗물에 젖어 차가웠던 몸이 점차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권민주는 그녀 옆에 앉았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총수님. 네, 집으로. 그의 짧은 대답에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저는 그냥 병원에 데려다 주시면 당신은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들은 병원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권민주는 그녀의 말을 잘라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력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감성적으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공간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리무진은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언덕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빽빽한 숲과 어둠이 드리워졌다. 서유는 여전히 푹신한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권민준, 광림그룹의 총수,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날카로운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차는 거대한 철문이 달린 대저택 앞에 멈춰 섰다.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건물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다. 철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는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권민준이 먼저 내렸다. 그는 우산을 든 경호원을 기다리는 대신 비를 맞으며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맞았다. 서유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측 불가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어딘가 모르게 다른 느낌을 주었다. 나에려. 권민준의 짧은 명령에 서유는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그녀의 교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몸이 으스스 떨렸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큼성큼 걸어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서유는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현관문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대저택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웅장하고 세련됐다. 깔끔한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통창,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여기 앉아 권민주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서유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때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가정부였다. 그녀는 권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콩수님, 이 밤중에 손님은 목욕물을 준비하고 갈아입을 옷을 가져와 여성용 옷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로. 권민준은 가정부의 말을 끊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지만 불필요한 감정은 없었다. 가정부는 아무런 질문 없이 고개를 숙인 후 빠르게 사라졌다. 권민준은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이제 말해,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들이 당신을 쫓는지.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윤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평범한 고등학생이 그런 전문가들에게 쫓기지는 않아. 그리고 평범한 여학생의 눈에서 그런 결의를 보지도 못했고.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유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던지는 방어막을 한순간에 걷어내 버렸다. 서유는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터였다. 저는 해킹을 좀 할 줄 압니다. 우연히 어떤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하게 됐고 그 파일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파일인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파일은 너무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쫓는 그들이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그 파일이 위험한 것인가? 둘 다요? 서윤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권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에서 어떤 진실성을 읽어낸 것 같았다. 좋아, 당신이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도. 하지만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야 하지? 이 세상에는 당신 같은 일에 휘말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내가 그들을 모두 구할 수는 없어. 그의 냉정한 말에 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에게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저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여기에 재워만 주시면 돼요. 날이 밝는 대로 저는 떠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 권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알아야겠어. 그리고 그 파일이 뭔지도. 당신은 내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 대가요? 그래, 거래해. 당신은 내게 당신의 정체와 파일에 대해 말해. 나는 당신에게 안전을 제공할게. 이 대저택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당신의 적들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거야. 서윤은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아니, 매력적이라기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녀가 혼자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 파일을 노리고 있다면, 저는 내가 그 파일을 원했다면, 진작 당신을 납치했겠지. 그리고 당신에게서 모든 정보를 끄집어냈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의 상황을 내게 정확히 설명할 기회. 그리고 내가 당신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회. 그의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서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파일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몸부터 좀 녹여. 지금 상태로는 대화가 불가능하겠군. 그는 서윤의 젖은 교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그가 그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돌아와 따뜻한 차와 목욕용품 그리고 새 옷을 가져왔다. 서윤은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지친 눈과 엉망진창이 된 머리카락.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스마트워치가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권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다. 이제 말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다. 서윤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의 해킹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졸업 프로젝트로 다크웹의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다크웹에 숨겨진 불법 정보들을 추적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서버를 발견했어요. 그 서버는 일반적인 서버가 아니었어요. 방어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서 마치 일부러 노출시킨 것처럼 보였죠. 서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서버에 침투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카이메라였다. 그녀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서버에서 흔적을 모두 지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한 바이러스 파일이나 스팸 파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권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 파일 안에 뭐가 있었지? 생체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DNA를 조작해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려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광림그룹의 라이벌인 JX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고위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윤의 말에 권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JX 테크놀로지스. 그들은 권민준의 광림그룹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경쟁사였다. 권민준은 JX 테크놀로지스가 비열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파일이 어디에 있지?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자마자 해킹 흔적을 역추적해 저를 쫓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파일을 제 친구에게 보냈어요. 만약 제가 잡힌다면 그 파일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서윤의 대답에 권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감의 발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파일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권민주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커이자 전략가였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좋아, 당신의 이야기를 믿겠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저는 가도 될까요? 아니. 권민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야 해. 나는 당신의 친구가 누군지 알아내야겠고 당신을 쫓는 그들을 막아야 해.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진실을 파헤쳐야 해. 당신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야.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는 없어. 그의 말은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이었다. 서윤은 이제 그가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 없이는 그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그와 얽히게 된 것이다. 고요한 밤이 흐르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다. 권민준의 대저택은 낮이 되자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내부의 차가운 인테리어에 따스한 온기를 더했다. 서윤은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서윤이 침실 문을 열고 나오자 가정부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가씨, 총수님께서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안내를 받아 2층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다. 길고 우아한 식탁에 권민준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태블릿 PC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앉아. 권민주는 짧게 말했다. 서윤은 그가 가리킨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식탁 위에는 간단하면서도 정갈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서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다 먹었나? 권민준이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쫄라와!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먼저 걸어 나갔다. 서윤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이끈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서재였다. 서재는 대저택의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벽 전체를 가득 메운 책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있는 거대한 책상,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모니터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제국을 다스리는 지휘본부와 같았다. 이곳은 내 서재이자 내 오피스다. 자네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 학교에 가야 하고 대여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그들은 이미 자네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 그리고 자네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내 일을 돕게 될 거야. 권민준의 말에 서윤은 당황했다. 제일이요, 저는 아무것도. 자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줬잖아. 자네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야. 자네의 해킹 기술은 전문가 수준이야. 그런 기술을 가진 인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는 서윤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가리켰다.
이 시계도 자네가 직접 만든 건가?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내부 시스템은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와는 전혀 달라. 자네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자네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것뿐이야. 물론 보수는 충분히 지급하겠네. 서유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해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네가 말한 프로젝트 카이메라 파일의 원본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해. 나는 자네를 쫓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내 정보팀을 동원할 거야.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권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JX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JX 테크놀로지스는 내 오랜 경쟁사야. 그들은 항상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었어. 나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서유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업가의 모습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정의감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정의감이 그녀의 상황과 맞물려 폭발한 것이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그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서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재였다. 그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내게 알려줘. 내가 직접 신분을 숨기고 그를 보호할 거야. 제 친구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유는 지훈의 연락처와 주소를 권민준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해 지훈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행동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서유는 그의 신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권민주는 서윤에게 최신형 노트북과 각종 해킹 장비를 건넸다. 서윤은 익숙한 기기들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장비들을 연결하고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이 움직였다. 그녀는 JX 테크놀로지스의 서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JX 테크놀로지스가 그녀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마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거야. 그들의 추적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았어. 네, 그들도 저만큼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흔적을 쫓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서유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추적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여 그들이 사용한 서버와 IP 주소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화면 속 수많은 코드들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권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평범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여왕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한편 JX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본사, 그들의 비밀 오피스에서는 격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젠장, 서유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녀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어. 그들의 수장인 박선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JX 테크놀로지스의 부사장이자 프로젝트 카이메라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낱 고등학생에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우리 요원들이 그녀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의 도움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박선호의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남자, 어떤 남자지 혹시 권민준인가? 박선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권민준의 등장을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권민준은 그의 사업을 오랫동안 방해해온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리고 이제 권민준은 그의 가장 큰 비밀을 손에 넣으려는 것 같았다. 젠장. 권민준이 개입했다면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야. 그녀는 이제 권민준의 방패이자 그의 검이야. 우리는 그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해. 박선호는 이를 갈았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권민준의 모든 동태를 감시해. 그리고 서윤의 친구를 찾아. 그들이 가진 파일은 반드시 회수해야 해. 그리고 권민준에게 경고를 보내. 우리 일에 신경 끄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광림그룹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는 서윤과 권민준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경고는 권민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권민준은 이미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대저택의 서재에는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며칠째 밤샘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권민준은 그녀에게 커피와 간식을 가져다 주며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서윤은 마침내 화면을 멈추었다. 찾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추적 시스템의 핵심 서버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권민준은 그녀의 옆에 다가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함께 IP 주소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IP 주소들은 JX 테크놀로지스의 비밀 오피스였다. 클래셔. 권민준은 짧게 칭찬했다. 그의 칭찬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칭찬에 기쁨을 느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는지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그 파일의 암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를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서윤은 권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대기업의 총수이자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인 권민준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서윤의 예감은 정확했다. JX 테크놀로지스는 서윤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권민준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광림그룹의 핵심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JX 테크놀로지스가 고용한 숙련된 해커들이 광림그룹의 금융 시스템과 기밀 데이터베이스를 노리고 침투를 시도했다. 권민준은 서윤의 예측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JX 테크놀로지스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JX 테크놀로지스의 공격을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의 능력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보안팀과 연결해 주었다. 세어윤 양, 우리 팀을 도와주겠나? JX 테크놀로지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해. 권민준의 요청에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광림그룹의 보안망에 접속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코드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는 JX 테크놀로지스의 공격이 단순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이 아니라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공격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총수님, 그들의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림그룹 내부의 스파이가 그들에게 정보를 넘겼을 겁니다.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에 권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 스파이라니? 그의 제국에 그런 배신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겠나? 가능합니다.
그들의 공격 흔적을 역추적하면 그들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윤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JX 테크놀로지스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그들의 시스템에 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다. 그 주소는 광림그룹 본사 내부에 있는 한 직원의 것이었다. 찾았습니다. 이 IP 주소는 광림그룹의 재무팀 이사인 김동현 이사님의 것입니다. 서윤의 말에 권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동현 이사. 그는 권민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광림그룹에 충성해온 인물이었다. 권민준은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권민준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확실한가? 네, 저는 이 IP 주소에서 JX 테크놀로지스로 보낸 모든 파일 목록을 찾았습니다. 그 파일들은 광림그룹의 재무 정보와 핵심 기술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윤은 권민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권민준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증거를 확인하고서야 서윤의 말을 믿었다. 그는 분노에 차올랐다. 젠장! 김동현, 그는 내게 가족과 같았는데 권민준은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서윤은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 나에게는 배신자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존재야. 그를 당장 불러. 권민준은 비서에게 연락을 취해 김동현 이사를 당장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김동현 이사는 권민준의 서재로 불려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듯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총수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광림그룹의 한 짓을 알고 있네. 김동현 이사. 권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동현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권민준의 뒤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더욱 불안해했다. 총수님, 그게 무슨... 핑계는 필요 없어. 자네가 JX 테크놀로지스로 보낸 파일 목록이 여기 있네. 자네의 IP 주소도 나와 있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권민준은 태블릿 PC 화면을 김동현 이사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 목록을 본 김동현 이사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지? 내가 자네에게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나? 내가 자네에게 베푼 신뢰는 전부 거짓이었나? 권민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제 딸이 병에 걸렸는데. 그들이 제게 프로젝트 카이메라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면 제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동현 이사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서윤은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신을 선택한 가련한 아버지였다. 그럼 그 프로젝트 카이메라는 김동현 이사님의 딸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서윤의 질문에 김동현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제 딸의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딸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 딸을 괴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동현 이사의 고백에 서윤과 권민준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JX 테크놀로지스는 단순히 사업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윤리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지? 권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완벽한 군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동연 이사의 고백에 권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사업적 문제로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인류의 존폐가 달린 문제였다. 그는 JX 테크놀로지스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자네의 딸을 위해서 자네의 딸을 치료해주겠네. 그리고 자네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겠어. 하지만 그 대가로 자네는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야 하에. 권민준의 제안에 김동연 이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총수님, 저는 총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김동연 이사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권민준에게 넘겨주었다. JX 테크놀로지스의 비밀 연구소 위치, 그들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 개발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 서유는 그가 넘겨준 정보들을 재빨리 분석했다. 총수님, 이 정보들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서윤의 눈빛은 빛났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파일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를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작전을 시작할 거야. 권민주는 김동연 이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JX 테크놀로지스의 핵심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유는 그의 계획을 듣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훨씬 더 무자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전쟁이었다. 서유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함께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능력이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동연 이사에게서 얻은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고 구체적이었다. JX 테크놀로지스는 프로젝트 카이메라를 단지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 세계의 유전공학 전문가들을 포섭하며 심지어는 몇몇 국가의 정부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권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총수님, 이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서유는 수많은 데이터와 서류들을 분석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해킹으로 얻은 파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정보는 김동연 이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알고 있어. 권민주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인간적인 짓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서유는 그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다. 권민주는 자료를 넘겨받은 후 자신의 비서와 수석 보좌관을 불렀다. 그는 그들에게 JX 테크놀로지스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고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한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비서와 보좌관은 자료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권민준이 왜 그렇게까지 JX 테크놀로지스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총수님,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면 JX 테크놀로지스는 물론이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조직들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광림그룹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언론은 광림그룹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다고 비난할 겁니다. 보좌관의 우려에 권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거야. 나는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되는 거야. 권민준의 단호한 결정에 보좌관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민준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서윤은 그런 권민준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임무를 계속했다. 그녀는 김동현 이사의 컴퓨터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JX 테크놀로지스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JX 테크놀로지스의 프로젝트 카이메라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개발한 무기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직접 개발한 보안 시스템일 겁니다. 서윤은 권민준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과 실시간으로 싸우고 있었다. 할 수 있겠나?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서윤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이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만이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편 JX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본사 박선호는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경고 메시지를 보고 경로했다. 젠장 누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했어. 그는 소리쳤다. 그의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부사장님, 우리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침입자가 침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프로젝트 카이메라 파일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박선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직감적으로 서윤의 지시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녀가 권민준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젠장, 권민준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건가?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거야. 박선호는 이를 갈았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우리 시스템에 침투한 해커의 위치를 찾아 그리고 그들을 제거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야. 그들을 죽여야만 우리의 비밀은 안전할 수 있어. 그는 서윤과 권민준에게 최후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대저택의 서재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이제 거의 다 해냈다. JX 테크놀로지스의 모든 비밀이 담긴 서버가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성공했습니다. 총수님, 그들의 모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 개발 기술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서윤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권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잘했어. 자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의 칭찬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서윤이 JX 테크놀로지스의 핵심 서버를 무력화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은 여전히 그들의 소나기에 남아 있었다. 권민주는 서윤이 해독한 자료를 바탕으로 JX 테크놀로지스를 향한 반격 작전을 구체화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JX 테크놀로지스가 저지른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과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물론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JX 테크놀로지스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다. 총수님,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면 JX 테크놀로지스는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서윤은 권민준에게 우려를 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뒀어. 그들이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할 거야. 권민준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신뢰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자네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그와 얽혀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이 남자는 그녀의 구세주였고, 그녀의 동료였고,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JX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본사 박선호는 권민준이 언론을 이용해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로했다.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권민준과 서윤을 동시에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젠장! 권민준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그는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여자애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박선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권민준과 서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는 것.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부하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모두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권민준과 서윤이 있는 대저택에 침투하여 그들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대저택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컴퓨터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권민준은 그녀의 옆에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대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경보를 울렸다. 권민주는 잠든 서윤을 깨웠다. 일어나, 그들이 왔어. 서윤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그녀는 권민준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뒀어.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이 서재를 나서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대저택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용병들이 대저택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권민준과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권민준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다. 그는 용병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권총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는 용병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서윤은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서윤의 질문에 권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용병들을 제압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용병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 자네를 노리는 그들의 본거지로 가야 해.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은 대저택을 벗어나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들의 심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사를 건 전쟁이었다. 권민준의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다. 서윤은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젖은 듯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끔찍한 광경. 그녀는 권민준의 싸늘한 눈빛과 거침없는 움직임을 보며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님을 직감했다. 당신 정말 누구세요? 서윤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질문에 권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서윤의 말에 권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의 주먹에는 힘줄이 돋아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어. 군대에서 나는 인간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지. 나는 그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내 동료들을 잃었고 그때부터 나는 인간의 윤리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혐오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광림그룹을 이어받아 JX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비윤리적인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 사명으로 삼았지. 권민준의 고백에 서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과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녀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눈에서 나 자신을 봤어. 당신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 그의 고백에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고 그녀와 함께 싸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겁니다. 당신의 과거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 서윤의 말에 권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녀가 처음 본 미소였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무감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들의 차는 JX 테크놀로지스의 비밀 연구소 근처에 멈춰섰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였다. 외관은 낡고 허름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권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쟤네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혼자 들어갈 거야. 안 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에는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고 싶었다. 위험해. 당신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저의 능력이 합쳐져야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서윤의 말에 권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들은 함께 비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대로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구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은 권민준과 서윤을 발견하고는 총을 겨누었다. 젠장,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권민준은 중얼거렸다. 그는 서윤을 보호하며 용병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권총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는 용병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서윤은 그의 싸움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총을 잘 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술가였다. 그는 용병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서윤은 권민준이 싸우는 동안 그의 지시대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병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보안 카메라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시켰다. 그녀는 권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보안 시스템이 곧 다운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녀의 말에 권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지막 용병을 쓰러뜨린 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준비도 했어?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은 비밀 연구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다. 박선호를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사업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성전이었다. 비밀 연구소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은 미로와 같았다. 권민주는 특수부대 시절의 경험을 살려 복잡한 통로와 함정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서윤은 그의 뒤를 따르며 곳곳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들을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마치 완벽한 콤비처럼 움직였다. 한 사람은 육체적인 싸움을, 다른 한 사람은 지적인 싸움을 담당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다. 젠장,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모든 통로에 병력이 배치되어 있어. 서윤은 권민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연구소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권민준은 서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박선호는 우리를 이곳에 가둬두고 우리를 제거하려는 속셈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면으로 돌파할 거야. 권민준의 대답에 서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면 돌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신뢰를 보냈다. 자네가 내게 길을 열어줘. 나는 그들을 쓰러뜨릴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그녀는 연구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경보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권민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 용병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주먹은 마치 망치 같았다. 그는 용병들을 한 명씩 쓰러뜨렸다. 서윤은 그의 싸움 실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단순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용병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권민준과 서윤은 드디어 박선호의 오피스에 도착했다. 오피스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서윤은 해킹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건 제가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문은 JX 테크놀로지스가 자체 개발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때 권민주는 벽에 있는 비상 스위치를 발견했다. 그는 주저없이 스위치를 눌렀다. 비상 스위치를 누르자 오피스 문이 열렸다. 총수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 문은 자폭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폭탄이 터질 겁니다. 서윤은 경악했다. 그녀는 권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 뒀어.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오피스 안으로 이끌었다. 오피스 안에는 박선호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권민준과 서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비열하고 오만했다. 권민준,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여자애도 나와 함께 죽을 거야. 박선호는 리모컨을 들고 권민준을 향해 겨누었다. 자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정의도 모두 사라질 거야. 그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 권민주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박선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권민준의 말에 박선호는 비웃었다. 욕심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뿐이야. 나는 신이 될 거야. 그는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 서윤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했다.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박선호의 리모컨을 해킹했다. 리모컨의 버튼은 눌리지 않았다. 박선호는 당황했다. 젠장,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당신의 리모컨을 해킹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윤의 말에 박선호는 분노에 차올랐다. 그는 권총을 꺼내 서윤을 향해 겨누었다. 그때 권민주는 박선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선호의 손을 잡고 권총을 빼앗았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박선호는 권민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권민준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박선호를 제압했다. 그는 박선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박선호는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다. 네오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권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박선호를 끌고 오피스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연구소의 모든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폭탄을 터뜨렸다. 연구소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성공했다. 그들은 JX 테크놀로지스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렸다. 그들은 연구소를 벗어나 차를 타고 멀리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권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권민준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겼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비밀 연구소의 폭발 이후 JX 테크놀로지스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권민주는 서윤과 함께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JX 테크놀로지스가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프로젝트 카이메라를 진행하고 인간을 병기로 만들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박선호를 포함한 JX 테크놀로지스의 고위층 인사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다. 그들의 제국은 멸망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민준과 서윤은 세상의 영웅이 되었다.
권민주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제국을 걸고 싸운 용감한 사업가로, 서윤은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 천재 해커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권민주는 서윤을 자신의 대저택에 머물게 했고 그녀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경호 인력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에게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서윤은 권민준의 곁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온 마음을 다해 보호하고 있었다. 민준 씨, 저를 너무 과보호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윤은 권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자신을 너무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과보호 아니, 나는 자네를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자네를 사랑해. 그래서 자네를 지켜주고 싶어. 권민준의 고백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겼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에 권민준은 그녀를 꽉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와 함께 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며칠 후 서윤은 자신의 친구 김지훈을 만났다. 김지훈은 서윤이 자신에게 보낸 파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서윤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JX 테크놀로지스의 음모와 권민주가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그녀의 싸움을 이야기했다. 김지훈은 서윤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윤에게 사과했다. 서윤아, 미안해.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는지 몰랐어. 나는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김지훈의 사과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있어. 서윤은 권민준을 소개했다. 김지훈은 권민준의 존재감에 놀랐다. 그는 권민준의 눈빛에서 서윤에 대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안도했다. 그의 친구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총수님, 저희 서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의 말에 권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는 그녀를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거야.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권민주는 서윤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미래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행복을 주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매일매일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권민준과 서윤의 평화는 예상대로 오래가지 못했다. JX 테크놀로지스가 무너진 후에도
그들의 잔당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권민준과 서윤에게 복수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서윤이 권민준의 대저택에서 혼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그녀의 시스템에 침투를 시도했다. 서윤은 즉시 그들의 공격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해킹 기술은 JX 테크놀로지스의 해커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려 했다. 서윤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역추적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들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서버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 서버는 다름 아닌 북아메리카의 한 비밀 연구소에 위치해 있었다. 민준 씨? 그들이 돌아왔어요. 서윤은 권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갈게. 내 경호원들에게 자네를 보호하라고 지시했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권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원들을 대저택으로 보냈다. 그는 서윤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권민준은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그녀를 꽉 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제 말해. 그들이 누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프로젝트 카이메라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JX 테크놀로지스와는 다른 조직인 것 같아요. 서윤은 그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표는 JX 테크놀로지스가 아닌 프로젝트 카이메라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JX 테크놀로지스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진짜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권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카이메라와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들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거대하고 더욱 위험한 상대와의 싸움이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비밀 연구소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미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비밀 연구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버려진 공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권민주는 서윤을 보호하며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용병들과 싸웠다. 권민주는 용병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더욱 정확했다. 그는 서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서윤은 그의 뒤에서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녀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들은 연구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권민준의 옛 동료였다. 그는 권민준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비열하고 오만했다. 권민준?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싸웠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나? 권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헤어떼다고 아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프로젝트 카이메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신이 될 거야. 그는 권민준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때 서윤은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때 권민주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의 손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들은 서로에게 발길질을 했다. 그들의 싸움은 과거의 싸움이었다. 권민주는 그의 옛 동료를 제압했다. 그는 그의 목을 조르며 말했다. 네오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옛 동료는 웃었다. 그의 웃음은 광기에 차 있었다. 나는 절대 너에게 지지 않아. 나는 신이 될 거야. 그는 권민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권민준은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의 옛 동료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다. 권민준은 그를 끌고 오피스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연구소의 모든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폭탄을 터뜨렸다. 연구소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성공했다. 그들은 프로젝트 카이메라를 영원히 묻어버렸다. 그들은 연구소를 벗어나 차를 타고 멀리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권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권민준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겼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